예,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의 정용일입니다. 저는 지금 운행자동차의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 중에 나노미세먼지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는 1차 미세먼지하고 2차 미세먼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차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관에서 직접 배출되는 그런 미세먼지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2차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등이 공기 중에 수증기, 특히 암모니아, 오존과 결합을 해서 핵반응을 생성해서 생기는 2차로 생성되는 그런 미세먼지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의 그 미세먼지는 2차 미세먼지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저감이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EPA 분류의 방식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M10, PM2.5, PM0.1, PM0.005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PM2.5를 우리나라에서는 초미세먼지로 부르는데, EPA에서는 이제 미세먼지로 부르고, PM0.1, 그러니까 100 나노메타 되는 걸 미국에서는 초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저희는 아마 이걸 극초미세먼지로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명칭이 다르긴 한데, 크기를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서 10 마이크로메타, 0.5 마이크로메타고, 나노 미세먼지는 0.005 마이크로메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1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비교해서 이게 0.005고 나노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그런 게 되겠고요. 특히 나노 미세먼지는 이제 인체 유해성이 아주 크고, 또 자동차 배기관에서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크기가 원체 작아서 무게로 이렇게 규제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M10이나 PM2.5는 무게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나노 미세먼지는 PN, 그 파티클 넘버, 그 수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차 중에서 매연 여과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디젤차하고, 그다음에 가솔린 중에서도 이제 GDI, 가솔린 직접 분사 가솔린 엔진에서는 PN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입자상 물질 PM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연료에 있는 그 우리 화석 연료는 이제 그 카본하고 C하고 그다음에 H, 그 수소가 두 개 결합된 게 주로 그 연료인데요. 이게 엔진에서 연소되면서 카본이 미연소된 카본들의 덩어리가 이제 P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카본 입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뭉쳐서 넣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매연이 되고, 그다음 PM10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출되면, 분리해서 넣으면 이게 크기가 이게 한 50 나노 사이즈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P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 PM은 앞에도 PM10, 2.5, 0.1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 크기별로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 PN에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는 이쪽은 이제 수량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나머지 쪽은 중량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먼지는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 대기 중에 석유나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하고 결합해서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생성 메커니즘을 중요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의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1차 미세먼지, 아까 나노 파티클이 핵이 될 수 있고, 또 2차 유기 에어로졸이 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말씀드린 전구물질,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암모니아들이 이 핵에 흡착이 돼가지고 화학 반응을 해서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데, 2차 미세먼지는 주로 PM2.5가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미세먼지는 보면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이 이제 이차 먼지의 주요 성분이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차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대책으로는 우선 미세먼지의 핵을 형성하는 그런 물질을 이제 억제하는 건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1차 미세먼지,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런 걸 제거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질소산화물을 발생을 억제하는데, 이건 주로 경유 자동차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유 자동차에서 낙스를 제거하고, 그러면 암모니아가 이제 중요한 최근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암모니아는 휘발유 승용차의 삼원 촉매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유차 질소산화물 제거하는 유레아 SCR에 암모니아 슬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제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노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서 발생되는 생성 과정을 보면, 이건 2018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11월 달에 미세먼지가 많이 2차 미세먼지가 많이 생성될 때 보면, 초창기에 이렇게 입자가 작은 입자들이 생성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 개수는 적어지지만은 무게가 큰 PM 2.5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2차 미세먼지는 이제 자그마한 입자들이 그러니까 나노 입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낙스나 삭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붙어가지고 그게 커지면서 PM 2.5로 가면서 2차 미세먼지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M이나 나노 PM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현재의 기술은, 자동차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매연 여과 장치가 되겠고요. 매연 여과 장치를 사용하면 PM의 중량은 한 80% 이상, PN, 그러니까 나노 PM이죠. 나노 파티클은 거의 99% 이상을 저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연 여과 장치의 핵심 기술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필터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필터에 촉매를 코팅하는 촉매 기술이 있고, 이게 포집된 필터에서 이렇게 포집이 된 그 PM을 태워주는 기술, 그 재생 기술이 있고, 그걸 재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버너나 히트를 사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DPF 필터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지라이트 필터나 이제 SIC 필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에 보시면 이 후출이 배기관 쪽에 이렇게 부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매연 여과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하고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의 자동차들의 PM, 그러니까 중량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뭐 80%, 90% 이상 제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입자 개수도 PN,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 제작자 기준에는 1km 갈 때 6 곱하기 10의 11성계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매연 여과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매연 여과기를 부착한 DPF는 거의 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연 여과기를 부착한 차량을 뒤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실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 PM이나 PN이 운전할 때 공기 중에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이제 시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크기에 따라서 한 100나노 정도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매연 여과 장치의 필터가 손상이 크게 되면 PM이나 매연이나 PN 저감 효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미세 손상, 아주 조금만 이렇게 손상이 갔을 때는 이 PM이나 매연은 거의 뭐 차이가 없이 그대로 저감이 되는데, PN은 저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시면, 매연 여과 장치가 있는 그 디젤 차인데 이게 약간 손상이 간 경우에 보면 도리어 없는 그 DPF보다 더 많이 나오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매연 여과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이지만은 매연 여과 장치 필터가 문제가 손상이 가면
이 저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터는 이렇게 이제 녹거나 또는 국부적으로 핫스팟이 생기거나 크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크게 눈에 띄게 용손이 되면 녹아 내리면 뭐 매연이나 PM이나 다 같이 저감이 안 되지만은, 문제는 이렇게 자그마한 핫스팟, 자그마한 크랙이 갔을 때는 PM이나 매연은 거의 그대로 줄이는데 PN은 저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걸러낼 건지 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매연여과장치에 필터를 부착하면 이 배합이 좀 차기 때문에 이 출력이 조금 떨어지고 연비가 좀 나빠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각이 되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막을 건지 하는 게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바일 에미션 랩이라 그래서 이런 자동차 안에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자동차나 또는 시내를 운전하면서 시내의 그 도로변에 배출가스를 측정한 예인데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염 지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시면 PM10이 붉은 선이 있는 쪽이 보면 굉장히 높은 이런 지대들을 알 수 있고요. 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지도가 있는데, 근데 나노 PM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아주 그 오염이 심한 도시를 제외한 그런 도시 평균이 대략 1cc당 한 35,000개 정도가 그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도시는 한 15,000개 정도고요. 근데 이제 공기 오염이 아주 나쁜 뭐 인도 델리라든가 이런 쪽은 뭐 30만 개, 뭐 몇십만 개 수준으로 이렇게 한 10배 이상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로변에 지금 출퇴근 시에 그 PN 개수를 보면 대략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치고요. 특히 깨끗한 그런 코펜하겐이나 헬싱키 등과 같은 거 깨끗한 도시에 비해 15,000개에 비하면 뭐 2배, 3배로 나쁘다, 많이 배출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특히 출퇴근 시에 도로변의 PN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8년에 녹색교통에서 직접 측정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신촌이나 동작이나 또는 종로 여러 군데서 측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매연여과장치가 없는 그런 노후 차량이 이 도로변에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도로변에 있는 그 보행자들한테 그 PN이 바로 오기 때문에 보면 거의 뭐 16만 개 정도로 이렇게 확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도심에 있는 그 전등 터널 같은 도심에 자동차 왕래가 많은 터널에서는 PM 농도가 거의 뭐 6만 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가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서울 시내나 이런 데서도 PN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운행차 관리 제도, 이걸 이제 IM 제도라 그러는데, 그래서 운행차 관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차에다 부하를 걸어서 하는 검사가 있고 무부하 검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유차에서는 매연을 측정하고 있고 질소산화물을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차 인증에서는 PM하고 PN 기준이 있는데 운행차 관리에서는 PM이나 PN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 기준을 운행차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그 운행차 PN 검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을 해서 네덜란드나 이제 독일, 벨기에 등에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운행차 PN 검사 제도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빨리 해서 저희도 시급하게 해서 PM은 좀 어렵더라도 일단 운행차 검사에서 PN 검사를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관리 방향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한때 이 1980년대, 90년대에서 서울 스모그 현상이라고 그래서 경유차에서 노는 매연하고
한강에 수증기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서울 상공에 시꺼먼 이런 검은 스모그 현상이 있었고 시정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매연 여가장치 보급이라든가 CNG 버스를 보급해서 특히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저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스모그 현상은 거의 많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초미세먼지 공해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그 2차 미세먼지 그래서 PM 2.5의 문제. 그래서 과거에는 PM 10의 문제였으면 지금 이제 PM 2.5로 이제 문제가 이동됐고요. 그래서 입자가 큰 PM 2.5는 이제 거의 매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입자가 큰 문제는 많이 해결됐는데 지금은 이제 PM 2.5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때 지금은 이제 서울 상공에 시커머지는 않지만 희뿌연 이런 젓갈색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봄철이나 겨울철에 나타나고 있고요. 요건 이제 특히 2차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인 그 질소산화물 관리. 그래서 경유차 SCR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PM 2.5 문제도 열심히 하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아 있는 게 이제 나노 입자입니다. 그래서 한 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나노 입자는 특히 자동차에서 주로 배출되기 때문에 도로변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 중심으로 이게 그 인체 유해성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노 미세먼지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입자 개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면 지금 제작자의 PN 기준은 이제 1km를 운행할 때 6 곱하기 10의 11승계인데 이건 이제 샤시 동력계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킬로미터를 가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도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건 이 CC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산은 힘들지만은 대략 자동차에서 나오는 PN 기준을 보면 CC당 한 10의 5승계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휘발유나 가스차, 뭐 DPF 부착 자동차들은 이 기준에 만족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그 아까 GDI는 이제 10의 6승계 이보다 10배쯤 많고 매연 여가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는 10의 7승계 한 100배 정도 개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운행자 관리 정책을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 폐차를 그 노후차를 폐차하면 신차를 구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노후차를 폐차하고 그보다는 좀 덜 오래됐겠지만은 또 다시 중고차를 구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노후차를 폐차하고 난 뒤에 신차나 저공해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게 문제점이 될 것 같고요. 매연 여가장치 부착 사업도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했고 또 건설기계 등으로 이제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활발하지 않아서 이쪽에 대한 확대 추진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의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금 이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등급 차량의 그 대책들이 거의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4등급 차량도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조치와 더불어서 향후 추진해야 될 정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후 휘발유차에 삼원 촉매를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모니아를 저감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유차에 이제 유래 SCR 부착 사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모니아와 낙서 저감으로 이제 2차 미세먼지 생성을 감소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지역, 로우 에미션 존이죠. LEG 프로그램이 이제 유럽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오래전부터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소개드린 운행자 정기검사, 종합검사 제도의 개선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자동차를 직접 이렇게 테스트하기 전에, OBD를 가지고, 측정을 먼저 하는 방법.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은 특히 휘발유차는 OBD IM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어지는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